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찬대 인천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핵심 추진 과제 정립을 위한 집중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 계양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평의 경우 부평 미군 기지의 변화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재문부 프로젝트. 재물포와 문학, 그리고 부평의 각 앞글자를 합친 단어로 세 곳 원도심을 대전환 혁신지구로 지정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평의 경우 부평 미군 기지가 그 중심. 이곳에 고품격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접목한 생활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역사문화관과 카페 등으로 보존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계양의 경우에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박 시장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장 홍대선 조속 연장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품어주시고 또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에 대한 우리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활성화, 그다음에 공단 지정,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박찬대 인천시 정부. 임기 동안 지역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6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군구 세무부서에 배치돼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와 맞춤형 납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활동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인천 계양구 의회가 폭행 논란 속에서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제10대 계양구 의회는 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의장에는 문미혜 의원, 부의장에는 김연자 의원이 선출됐고 의회 운영위원장에 김재성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백승화 의원, 기획주민복지위원장에 김수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문미혜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최근 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 기강을 바로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의회 A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에서 있었던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구의회 사무국장 B씨와 언쟁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계양 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의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기영 김포시장이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안전보건 경영 방침에 직접 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서명이 이 시장의 안전 분야 첫 공식 행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안전보호 범위를 현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공사업의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의 체면 보장과 의견 제시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전 부서 현업 사업장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과 안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주요 시정과제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천시정연구원이 지난 1일 연구진 임용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행안부 설립 허가와 법인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지난 4월 김종석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후 도시, 교통, 환경, 행정,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6개 분야 박사급 연구위원 7명을 채용하며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9월 개원 기념 세미나를 열어 부천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로드맵을 정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회천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회천중앙역 신설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회천중앙역은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들어서며 총 사업비 1,07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역사와 승강장, 지하 연결 통로, 3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당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 변경과 사업비 협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과 가평의 재해복구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복구율은 가평 98.2%, 포천 99.4%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는 사전 심의와 계약 심사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행정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복구 사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6곳과 포천 왕숙천 개선 복구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남은 사업장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7월 25일부터 이틀간 계양 아라온 황호광장 일원에서 제4회 계양 아라온 워터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인 계양 아라온 워터축제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체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동력체험섬과 도넛보트 등 물놀이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게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며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지난 4일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 공연축제 들썩들썩 연희놀이터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사골 문화센터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어린이 공연과 전통 연희, 체험, 민속놀이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하반기에도 어린이 영유아 대상 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7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부는 칸만화, 중고등부는 웹툰, 카툰 부문으로 나눠 자유주제로 공모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로 출품작은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49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 9월 부천 국제만화축제 기간 중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서울 양천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낙상 예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500가구로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은 LED 센서 등과 안전 손잡이 등 기존 13종에 올해는 화재 감지기와 스프레이 소화기, 실외 안전 손잡이 등 3종이 추가돼 모두 1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30일 다목적 체육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특강을 엽니다. 이번 특강은 전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 등 지난해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요넥스 코리아 선수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됩니다.
군은 8일부터 15일까지 은평구청 놀이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전자추첨으로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배드민턴 라켓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가장 강력한 해법, 바로 교육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역시 교육 예산을 2배 넘게 늘리며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지역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사업을 갑자기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동두천의 교육 실험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을 코딩하고 인공지능 AI를 배우는 교실.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민선 8기 들어 동두천시가 교육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모두 710억 원. 민선 7기보다 2배 넘게 늘린 규모입니다. 지난 2024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확보한 국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새싹 돌봄교실과 안심 셔틀버스 같은 맞춤형 정책이 쏟아지며 학부모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동두천 교육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교육부가 3년 기한이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조기에 강제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정식 특구 지정을 전제로 장기 계획을 짜왔던 동두천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다양한 지역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정착 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교육특구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존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돌봄교실과 AI 교육 같은 핵심 사업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백년 대계라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일몰이 됐을 때 국비와 지원받는 사업이 없어졌을 때 우리 시가 이걸 시비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저희도 일몰시킬 것이냐, 요거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북부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를 교육혁신 선도 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시는 교육혁신 선도 지역 공모에 응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찾은 해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어렵게 틔운 교육의 싹이 채 피지도 못하고 시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6일부터 약 2주간 민선고기 출범 첫 집중 업무 보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민선고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청, 실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소방본부,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박종혁 제10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선출된 박 의장은 6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포부를 밝혔는데요. 박 의장은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소홀하진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태손, 문세종, 석정규 시의원 등 제10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도 함께했습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가 지난주 개원과 동시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 의석수가 같았던 지난 8대 의회에서는
갈등과 파행 때문에 지역민들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제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9대 김포시의회 김계순 신임 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그리고 의장, 그리고 단순히 여대 야소가 아니라 4명이나 많은 거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큰데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민선 8대 때 왔던 답답함들, 교통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정치화되고 정치화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하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라는 것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힘을 실어줘서 빠르게 시민들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함께 할 계획이고요. 그러나 견제 없이 무조건 다 옳다 그러다라고 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견제와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지만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기대심이 컸고 애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뭔가가 될 거라는 기대심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신설역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진역도 공약화했고요. 김포경찰서역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인 풍무 2억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함께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예타됐다라고 해서 바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그리고 시와 관계 부서와 저희 의회가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서 옆에서 열심히 도울 계획입니다. 8대 때는 사실 7대7 동수라는 숫자에 힘 논리로 많이 되고 또 의회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사실 부재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매일 싸우는 모습 그런 부분에 치중이 많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교육이 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지방 의회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논의하는 과정에 목소리도 높여줄 수도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민선 9대 때는 논의하는 과정은 다양해지고 다채로운 얘기는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로 성과로 보여지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지금 민선 9기 때 어떠한 성과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4년 동안 얼마나 지켜질지는 저희 의회가 수시로 체크하고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저희가 보니까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의회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병상수급 문제로 엮여있는 인하대 병원 문제라든지 그 역시도 우리 김포 시민들이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기대심이 있고 빠르게 추진됐으면 할 수 있는 바람이 있어서 그 역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그리고 병상수급에 걸려있는 인하대 의료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교육하고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